안녕하세요, 퀘스트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프레소 추출을 위해 가지고 그라인더 세팅을 다 마쳤는데 추출 시간이 제멋대로 나온다고 하면은 이번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겁니다. 추출의 변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크게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호퍼의 원두를 담는 양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장에서 원두를 사용하실 때 이 호퍼에 충분한 양의 원두를 안 넣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호퍼에다가 원두를 이 정도? 아니면 이거보다 더 적게 넣고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일부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선한 원두를 조금씩 넣고 사용한다는 목적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호퍼에 원두가 담겨져 있는 양이 적을 경우에는 분쇄도가 조금 굵게 나와서 에스프레소 추출 시간이 빨라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호퍼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커피를 담고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호퍼에 원두를 담는 양 같은 경우에는 그라인더 기종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는데요. 특정 모델 같은 경우에는 호퍼의 원두를 90% 이상 넣어야지 분쇄도가 일정하게 나오는 모델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알려드리는 거는 커피의 숙성도입니다. 원두의 배전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요, 일반적인 원두들 같은 경우에는 4일에서 10일 사이를 숙성해야지 정상적인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 있는데요. 숙성을 하는 가장 큰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가스 때문인데요. 가스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스파우트를 보면은 꿀렁꿀렁 거품처럼 올라오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가스가 많을 경우에는 추출이 빨라지고, 추출이 빨라지면은 커피 맛이 조금 연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일에서 10일 사이로 정상적인 숙성 작업을 맞춰주시면은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크레마가 쫀득하고 예쁘게 떨어지고요. 보통 원두가 3주에서 한 달 정도가 지나가면은 산패작용이 빠르게 이루어지는데요. 원두 내부에 있는 좋은 성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추출을 할 때도 약간 떨리면서 빠르게 추출되는 경향이 있어요. 적절하게 숙성된 원두를 자신이 사용할 만큼 주문해서 신선하게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라인더 내부에 분쇄되고 남은 원두의 잔량인데요. 보통 매장에서 장사를 하실 때 이제 손님이 오면은 계속 그라인딩을 하잖아요. 방금 제가 분쇄한 커피가 무조건 신선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이 커피를 추출한 다음에 한동안 손님이 계속 없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분쇄를 안 했을 경우를 가정 한번 해볼게요. 여기 그라인더 버와 토출구 사이에는 조그만한 공간이 있는데요. 이 공간 사이에 제가 방금 분쇄했던 원두가 조금 남아있을 확률이 높아요. 바로 다음 손님이 와서 분쇄를 하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동안 손님이 계속 없다가 어떤 손님이 오셔가지고 분쇄를 했어요. 그러면은 몇 시간 전에 분쇄했던 원두랑 신선한 원두가 같이 갈려서 나오는 거죠. 몇 시간 전에 분쇄했던 원두 같은 경우에는 분쇄 입도가 곱기 때문에 빠르게 산패가 되었을 거고요.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손님이 없다가 그라인딩을 하실 경우에는 원두를 소량 분쇄해서 버려주시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많이 분쇄를 했는데 18.6g이면은 지금 그라인더 내부에는 1.4g이 있다라는 의미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룹 패드에 있는 열수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방금 제가 설명했던 이 세 번째 변수와 약간 동일한데요. 에스프레소 머신 내부에는 보일러실이 있는데요. 이 보일러실에서 물을 끓여가지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기 좋은 온도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한동안 사용을 안 하게 되면은 이 물이 너무 많이 끓어가지고 여기 그룹 패드에 열수가 차게 되는데요.
이 열수 같은 경우에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기에 너무 높은 온도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프레소 머신을 한동안 사용 안 했다고 하면은 이 열수를 가볍게 한번 흘려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변수 같은 경우에는 정수 필터에 있는데요. 커피를 추출할 때 이 물맛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가지고 일부 바리스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수 필터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 정수 필터 같은 경우에는 비싸다고 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적정 6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수 필터를 교체하지 않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한다면은 이 정수 필터가 가지고 있는 제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고 물에서 약간 수돗물 맛 같은 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커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물로 만드는 음료이기 때문에 이 정수 필터가 너무 오래됐을 경우에는 커피 맛이 제대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커피 맛이 잘 안 나올 경우 자신이 사용하는 필터가 너무 오래되진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에스프레소 추출이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추출 흐름이 깨졌어요.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분쇄도 세팅부터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에스프레소 추출에 대한 변수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신이 놓친 부분이 없는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에스프레소 추출의 변수는 이 밖에도 다양한데요. 오늘은 크게 실수가 많이 나는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나머지 추출 변수들에 대해서도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다음에도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